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유명한 말이 한 가지가 있죠. 이런 부동산은 원수한테나 추천하라. 바로 지역주택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바로 신도시 상가가 추가가 됐습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받았다가 실패하시는 그런 애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죠. 일반적으로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분양 가격의 거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그 상가 분양가의 거품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억에 분양받았던 상가가 2억까지 떨어져서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과연 어떠한 상가가 경매로 나와 있는지, 월세는 잘 나갈 수가 있는지, 낙찰 받아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 2024-7392번 사례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남의 가미지구 내에 나와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상가고요. 대지 지분은 3평, 건물실 평수는 11.7평입니다. 1층 상가가 경매가 나온 건데요. 1층 상가 11.7평이라고 하면 평수가 나쁘지는 않죠. 그러한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이 12억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 5회 유찰이 돼서 2억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먼저 어떠한 위치에 나와 있는 상가인지 위치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 하남의 가미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이 가미지구는 송파구에서 접근성이 좋은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위치가 괜찮은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역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강남하고 접근성도 좋고 새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런 가미지구 내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교통이 불편한 이 가미지구에도 지하철 개발에 대한 호재가 한 가지가 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지하철 3호선이 연장 개통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는 5급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3호선에 상기 신도시 교산지구를 거쳐서 하남 구시가지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이 지하철 노선 요즘 분위기가 좋아서 2032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은 2032년까지 개통될 가능성은 거의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미지구 내에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데 그 예정역 위치는 어디로 보고 있는가? 바로 단생초등학교 삼거리 일대에 지하철역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가미지구 내에 지하철 3호선이 연단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시면 아파트 단지는 바로 뭐가 있을까요? 시스테이트 포레시티 아파트 단지 보이시나요? 초등학교하고 위치가 가까운 아파트 단지인데 나중에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미지구 내에 시스테이트 아파트가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매로 나온 상가는 우리가 이런 상권을 갖다가 흔히 얘기해서 근린 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아파트 배후 단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형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근저성이 좋아서 이런 상권도 임대가 잘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권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저런 위치에 있는 상가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아파트 단지들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병원 용도가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들어오는 게 학원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근린 상권은 학원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1층의 상가들도 안정적으로 임대가 나갈 수가 있겠죠. 어떠한 상가 건물 내에 1층 상가가 나왔는지 사진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니까 이미 학원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 상가 건물은 가미지구 내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은 중심 지역 내에 들어가는 상가 건물입니다. 거기 1층 상가가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데 그 상가 건물에서 이 커피 전문점 상가가 경매가 나와 있는 거죠. 감정평가를 했던 시기보다 지금 현재는 이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고요. 상가 입점들이 많이 들어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로드뷰를 보면서 어떠한 상권인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의 로드뷰를 같이 보시면 아파트 배후 단지랑 접근성이 좋은 상가 건물이라 상가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1층 상가들도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흔하지 않게 공실 없이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위에 층수는 이렇게 학원가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러한 상가 건물에 1층 상가가 나왔다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데 사실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길목이 가장 메인 길목이고요. 유도인구가 가장 많은 길목이고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은 바로 이 광장 쪽 라인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메인 도로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1층 상가가 경매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스트리트 1988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이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피 브랜드는 계란빵하고 붕어빵 이런 디저트를 같이 파는 브랜드로 요즘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프랜차이즈인데요. 그러한 1층 상가가 감정평가 금액 12억에 나왔다가 지금 2억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이 왜 12억에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상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상가 감정평가 금액의 기준은 분양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상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의 채무자분은 이 상가를 12억 정도대의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22년 12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었던 물건인데요. 그 거래 가액을 확인해 봤더니 12억 1,700만 원 정도가 거래 가액으로 잡혀 있죠. 바로 이 금액이 분양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12억 정도의 분양받았던 물건이고요. 농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나갔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11억 4천만 원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12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금은 9억 2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실행이 된 거죠. 그런 물건이 지금 2억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가 분양 가격이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건은 경매당하신 채무자분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대출해준 은행도요 9억 2천만 원을 대출해줬는데 지금 2억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다 보니 채권 회수가 많이 안 되는 부실 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은 다행히 공실이 아니라 상가가 이점되어 있는 물건이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래도 월세라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가 그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사업자 등록일자도 미상으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미상, 배당 요구도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후 조사 내용은 기타 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위 임차인 스트릿 1988 하남 가밀점에 대한 임대차 관계의 기재는 매장 직원의 진술에 의해서 등록된 것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건은 임차인이 법원에다 권리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동안 사업자 등록도 안 하면서 점포를 운영할 수는 당연히 없었겠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 사업자 등록의 대표자를 보게 되면은 소유자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는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적으로 상가담보대출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상가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대출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출 받으려고 하는 소유자분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실행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받고 대출을 많이 실행해서 분양을 받게 되다 보니 아무리 상가를 직접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으셨겠죠? 9억 2천만 원이 원금이라고 하면은 1년에 내야 되는 대출이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상가 담보대출 금리는 요즘에 5%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9억 2천만 원에 대한 연 5%라고 하면은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4,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4,6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리비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직원 월급까지 줘야 된다고 하면은 웬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자를 잘 내시다가 버티지 못해서 경매가 나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일단 이 상가를 12억에 분양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가 분양가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금액들이 포함이 되게 되냐면은 이 상가 건물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토지 구입비, 그 위에 건축비,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팔았을 때 건설사의 이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분양가가 선정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가에는 거품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연예인 매스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은퇴 자금을 상가 분양받는 데 쓰셨다가 10년 이상 공실이 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10억에 분양받았던 상가가 1억에도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입지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가 분양가의 적정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가를 낙찰을 한번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낙찰을 받았을 때 시세차익을 내볼 수는 있을지, 임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임대는 얼마 정도 나갈 수가 있을까, 그 시세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상가 건물에 1층 상가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면은 매물이 딱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경매로 나와 있는 상가랑 평수가 동일한 게 지금 매매 가격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북향에 나온 물건이 아니라 동향의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동향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인 스트리트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치가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물건은 매매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 12억에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매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 정도 수준을 받을 수가 있는 상가 건물인가 월세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월세 금액 3천에 180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 북동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해로 나와 있는 물건도 북동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전용 면적이 겸해로 나와 있는 물건하고 동일한 물건인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메인 도로로 들어가는 길목은 겸해로 나와 있는 물건보다 2편 정도 더 큰 사이즈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을 때 겸해로 나와 있는 물건 월세는 120만 원 이하 정도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물건이 12억에 분양을 받았으니 임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물건이 많이 유찰돼서 가격이 2억대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낙찰을 한번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억 초반 정도에 낙찰 받았는데 월세 100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대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겠죠. 다만 이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가 분양가는 절대 믿지 마세요. 상가 분양가에는 거품이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가를 분양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물건들을 매매나 경매로 사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남의 가미지구내에 소지하고 있는 1층 상가 물건 감정가 12억에 나왔다가 2억까지 떨어진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월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사실 때는 분양받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분양을 받게 되신다 하실 때도 그 분양 가격의 거품이 심한지 아닌지 그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분양받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